안녕하십니까, 볼륨버거트입니다. 지금 시간에 일하려기에 오후 4시 26분입니다. 제가 오늘 자고 일어나서 새벽부터 연구를 했는데 과연 이번 실적 기간 때 빅테크 기업들이 어닝을 달성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많이 생겼습니다. 높아진 EPS를 과연 달성이 가능할까, 저는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빅테크는 미국 내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수출하는 기업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양한 분야로 수출을 합니다. 소프트웨어로 아니면 하드웨어, 뭐 다양한 방법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인데, 그 수출한다는 그 테크 기업들의 가장 재무제표상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바로 달러입니다. 달러가 상승할 때는 아무리 수출을 해도 한 차손을 보게 됩니다. 한 차손. 하지만 이번에 달러가 어떻게 됐죠? 달러가 최근 그 3개월 동안 달러가 급격하게 하락했습니다. 106까지 갔다가 거의 100까지 갔죠. 100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너무 내려갔으니까 기술적 반등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등을 한 이 상황이고, 최근 3개월 동안 달러는 6%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 6%나 하락한 것은 예를 들어 테슬라를 기준으로 생각을 할게요. 테슬라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 그 차량 판매 수익이 적더라도 환 차익으로 재무제표상 긍정적인 영향을 분명히 끼칠 것입니다. 그래서 옵션 연구도 해보니까 베팅이 한 5천이 제가 생각한 그 SPX 5천 그 베팅이 이제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CTA가 매도 물량을 내뱉으면서 증시가 하락하고 수많은 뭐 난관도 있겠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을 하고 결국에는 3월 옵션 만기일 전이나 아니면 3월 옵션 만기일 날 SPX는 5천에 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간단하게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달러입니다. 달러 월봉인데 지금 노벰버 때 달러가 106.67까지 거의 뭐 107까지 갔다가 어디까지 내려왔었냐, 여기 보시면 100까지 내려왔습니다. 100. 거의 6%에서 7% 정도 내려왔죠. 이거는 재무제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죠. 환 차익이 엄청나지는 거죠. 이 환 차익이. 이 부분을 빅테크들이 생각지도 않은 환 차익으로 이 실적 부분을 맞추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 보면 이번에 차량 인도 건수도 많았고, 그래서 컨센은 무난하게 받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이유는 바로 전혀 예상치 못한 달러의 하락으로 환차익이 재무제표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S&P 500 같은 경우도 파동상 아직 파동이 안 죽었습니다. 죽으려고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파동이 안 죽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양의 열십자가 떴습니다. 양의 열십자 맞죠? 양의 열십자는 무엇이다? 다시 반등도 가능할 걸, 그 부분을 표현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제가 다시 증시는 상승이 가능하다고 한 이유는, 그 전에는 작년 12월 말에는 누구나 다 제가 바닥에서부터 롱이다 하고 나서 쭉 올라오고 나서 다 everybody long 이렇게 외쳤고요. 그래서 조정이 왔고, 이제는 일반 대표적으로 개미들이 숏을 많이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다 everybody short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everybody short 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역발상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발표된 고용 관련 지수를 분석함에 있어서도 시장은 충분히 증시를 폭락시킬 수가 있었어요. 시장은 충분히 폭락시킬 수 있었는데, 지수가 나오기 전부터 옵션 베팅에서 하방을 받치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나왔고, 멤버십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이제 모니터를 해보니까 분석안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 말이 뭐냐? 아직까지 월가 강세론자들은 증시 상승에 베팅하는 것을 포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포기를 하지 않았다. 당연히 이제 코앞에 CTA가 이제 풀매도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지만, 그것도 잠시 저는
그 CTA 풀매도는 빅테크를 저가에 잠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이 빅테크를 사지 마라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빅테크는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빅테크가 비싸긴 비싸고요. SPX 5000이 과연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빅테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역량이지 결국에는 3월이 지나고 제가 말씀드린 5000 SPX 5000을 찍고 증시가 바로 폭락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간에 빅테크를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많이 오고, 그래서 제가 빅테크 지금 살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다양한 방법이 있고, 옵션은 계속 변동이 되는 겁니다. 개미들이 숏을 많이 베팅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증시는 오를 거다. 그 부분을 명심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S&P 500이 차트상으로 여기 이제 21일선에서 딱 열십자 보였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제 턴어라운드에서 증시는 결국에는 지그재그 방향으로 올라가겠죠, 이게.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올라가든지 해서 결국에는 5천에 수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결국 우리는 애플을 봐야 된다. 애플 그 전에 2023년 오거스트에도 이렇게 증시 고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급락을 한번 했었습니다. 급락하고 어떻게 됐냐? 이런 현상을 나타냈죠. 지금 또 비슷한 패턴인데 그때보다 속도가 더 빠릅니다. 이때는 그래도 천천히 급락 후 천천히 이렇게 애플이 떨어져서 여기 보시면 100일선과 200일선 이 중간까지 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해서 여기 갭을 채웠습니다. 자, 지금은 어떨까요? 이렇게 급락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됐죠? 여기 보시면 애플은 200일선, 100일선 중간까지 왔습니다. 정확하게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고 이제는 애플이 어떻게 될 것이냐? 반등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애플이 결국에는 이런 그림으로 해서 이 추세선을 뭐 뚫어야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뚫고 지그재그로 해서 뚫고 다시 내려오고 뭐 이런 패턴을 보이겠죠. 그러면 애플이 단기 여기 고점 여기를 터치할 때 그때 SPX 5000이나 아니면 못해도 한 4900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그러면 애플 변동성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애플 변동성 지수. 저희 멤버십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보시면 애플 변동성 지수. 이 녀석이 위로 뜨면은 애플 주가가 하락하는 거고요. 이 녀석이 밑으로 깔리면 애플 주가가 상승을 한다. 결국 이 갭은 채워져야 되는데, 자, 여기서 갭을 띄우고 변동성 지수가 폭락을 했죠. 그러면서 애플이 폭등을 했었고, 이제는 반대로 이 갭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이 변동성 지수가 위로 튕겨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이 조정을 받고 있다. 자, 그러면 다양한 패턴이 있는데 결국 이 변동성 지수 이 갭을 채우면 애플은 단기 바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전에 변동성 지수가 200일선, 정확하게 200일선까지 닿고 폭락을 했었고, 그러면서 여기 변동성 지수 이 칸을 정확하게 이 갭을 다 채웠습니다. 당연히 애플은 단기적으로 조금 더 하락할 수 있지만 이 변동성 지수 부분에 있어서 잘 보세요. 애플은 지금 정확하게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우려고 하고 있고, 조금 더 애플은 한 2영업일에서 3영업일 정도 애플은 조정을 받고 나면 이 갭을 다 채우게 되고, 그러면 서서히 어떻게 되냐, 변동성 지수가 떨어지겠죠. 변동성 지수가 떨어지면서 여러분이 조금 전에 보신 이 애플
이 방향성으로 나아가면서 이 갭을 다 채우게 됩니다. 그럴 때 테슬라의 포지션이 중요한데, 결국에는 S&P 500은 테슬라의 포지션이 중요한 것인데, 아직 테슬라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200일선에서 여기 보시면 테슬라가 200일선에 정확하게 반등을 했죠. 정확하게 반등을 했다. 저는 테슬라가 이제부터 조금씩 오르지 않을까. 만약에 테슬라가 많이 내려도 뭐 한 230까지, 230이나 226까지 내리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반등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것은 유동성이겠죠. 유동성은 지금 갈수록 시장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하는 공정가치 그 수치로만 제어를 하더라도 시장에 대기자금은 넘쳐나고 있고, 아직까지도 MMF 자금은 시장에 안 들어온 그 대기자금이 최소 5조 정도? 5조 달러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영래포에서도 얼마든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 중간중간에 넘어야 할 관문들은 많습니다. 증시가 갑자기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그 관문을 지나고 나면 결국 3월 옵션 만기쯤에는 증시는 좋은, 제가 말씀드린 한 S&P 5,000? 못해도 한 4,900? 그 정도. 어쨌든 뭐 한 4,000, 못해도 4,900은 3월 옵션 만기 전에 저는 터치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가지는 못하겠죠. 당연히 바로 가지는 못할 겁니다. 험난한 여정을 밟겠죠. 하지만 그 험난한 시간대, 그때 원가의 강세론자는 저가에 줍줍하지 않을까, 그리고 위로 쏘지 않을까, 이런 다양한 사고를 해봅니다. 다양한 사고를 하고 있고, 저번 주에 또 리저브가 늘어났기 때문에 다가오는 주는 주봉이 양봉이지 않을까, 아니면 최소 열십자가 뜨지 않을까 하면, 다가오는 주에는 못해도 SPX 4,800은 터치를 하고 또 조정이 오겠죠. 그러면 단기 더블 헤드가 되겠죠. 그래서 4,800을 돌파를 하려면 CPI가 생각보다 좋게 나와야 되는데, 그 CPI와 PPI를 시장은 어떻게 분석을 할지, 과연 헤드라인이 상승한 것에 대해서 포커싱을 맞출 건지, 아니면 코어 쪽이 하락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출 것인지, 그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뭐냐? 물가는 하락하고 있다. 그 부분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물가는 하락하고 있다. 감사합니다.